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세이신 정 어르신은 아침마다 시장에 다녀오시고 집안일도 직접 다 하실 만큼 정정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뻔한 겁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무게였는데 이제는 바구니가 마치 커다란 바위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놀러온 손주가 할머니하고 달려와 안기는데 정 어르신이 그만 뒤로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손주를 번쩍 들어 올리기는커녕 버티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진 본인의 모습에 정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정 어르신이 겪고 계신 증상의 정확한 명칭은 근감소증입니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이미 2016년에 이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질병 코드를 부여하며 치료해야 할 병으로 규정했지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라는 뜻입니다. 통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근육의 힘인 근력입니다. 근력은 근육량보다 더 빨리 매년 3%씩 뚝뚝 떨어집니다. 이 속도라면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몸의 근육은 청년 시절의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몸의 기둥이 반 토막난 집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게는 4명 중 1명이 이미 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2025년인 바로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근육 문제는 이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걷기 힘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저장소이자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이 근육이라는 창고에 저장되어야 하는데 창고가 없어지니 갈 곳 없는 혈당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육이 없는 몸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서지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이 무서운 질병을 되돌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유명 제약회사들이 수조 원을 들여 근감소증 치료제를 만들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엉뚱하게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정 어르신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밥 잘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하지만 정 어르신이 드시던 식단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였고 근육을 만드는 벽돌인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정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정 어르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비싸고 귀한 약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 속에는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강제로 켜주는 류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근육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근육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정 어르신을 다시 걷게 하고 손줄을 번쩍 안아 올리게 만든 기적의 7가지 식품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아마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도 들어있을 겁니다. 왜 이 음식들이 보약보다 나은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 꼭 챙겨 드셔야 할 것은 달걀입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씩 드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른자까지 통째로 다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섭다고 흰자만 골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황금알의 핵심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노른자까지 드셔야 할까요? 달걀은 지구상에서 단백질의 질이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신 의학 연구를 보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질 성분이 근육 합성을 돕는 신호 전달 경로를 강력하게 활성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흰자만 먹을 때보다 노른자를 같이 먹었을 때 근육 합성률이 무려 4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노른자 속에는 비타민 D와 콜린이라는 보물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도록 반가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고, 콜린은 뇌의 명령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신경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정 어르신도 평생 노른자는 해롭다고 버리셨는데, 제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는 노른자까지 맛있게 챙겨 드시며 근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몇 끼니 식탁에 올려야 할 식품은 두부입니다. 몇 끼 반 모식은 꼭 챙겨 드십시오. 아침에는 부드러운 순두부로, 점심에는 고소한 두부 부침으로, 저녁에는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소화 흡수율 때문입니다. 두부의 소화 흡수율은 무려 95%에 달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두부는 이미 콩을 갈고 응고시킨 상태라 우리 몸이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두부가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까지 동시에 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근육이 있어도 그걸 지탱해줄 뼈가 약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두부의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생기는 염증들이 근육 단백질을 땔감처럼 태워버리는데, 두부가 이 염증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냉동 닭가슴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4번은 챙겨 드십시오. 한 번 드실 때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닭가슴살이고 왜 냉동일까요? 닭가슴살은 순수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100g만 드셔도 단백질 23g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소고기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근육 생성의 스위치라고 불리는 류신 성분이 가득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 들어있는 류신은 약 2.3g으로 어르신들의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굳이 비싼 생닭을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냉동 닭가슴살은 신선육과 영양 성분이 거의 똑같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두시면 한 달 식비 부담 없이 매일 근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도 처음에는 닭가슴살이 퍽퍽해서 싫다고 하셨지만, 에어프라이어에 굽거나 간장에 살짝 졸여 드시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최고의 간식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달걀과 두부, 그리고 닭가슴살까지 3가지 핵심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식품은 근육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는 근육 합성의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리고, 특히 밤사이에 내 소중한 근육이 야금야금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음식들은 먹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권해드리는 음식은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닭고기만 먹어서 질린다 싶으실 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반드시 돼지고기 안심으로 바꿔서 드십시오.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이 돼지고기는 기름지다고 생각해서 피하시는데, 안심 부위는 정반대입니다. 소고기 안심보다 지방은 적으면서 단백질은 22g이나 들어있는 가성비 최고의 고기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안심을 꼭 드셔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 때문입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보다 비타민 B1이 무려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힘을 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 일꾼입니다. 정어르신도 처음에는 돼지고기 안심이 이렇게 훌륭한 단백질원인 줄 모르고 기름기 많은 삼겹살만 피하면 되는 줄 아셨다고 해요. 안심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몸의 기운이 도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건 반드시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씩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면 내 몸의 근육을 분해해서 땔감으로 써버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저녁을 일찍 드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때 근육이 가장 많이 손실됩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천천히 소화되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마치 장작을 한꺼번에 태우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은은하게 불씨를 살려주는 장작과 같습니다. 실제로 취침 전 카제인을 섭취하면 수면 중 근육 합성률이 22%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내 근육이 자라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밥을 지으실 때 렌틸콩을 듬뿍 섞어서 드십시오. 콩류 중에서 근육 스위치인 류신 함량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이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좋은 이유는 철분 때문입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하려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산소를 운반하는 트럭이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 힘을 쓸 수가 없고 금방 숨이 차게 됩니다. 렌틸콩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나 되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쏙쏙 흡수됩니다. 이걸 장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장근육축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번째는 코티지 치즈입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올려서 하루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코티지 치즈는 치즈계의 순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낮아서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치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의 보고이기도 하죠. 출출할 때 과자나 빵 같은 탄수화물 대신 코티지 치즈 한 접시를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근육만 든든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정어르신은 이 7가지 식품을 알게 된 뒤에 무릎을 탁 치며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밥하고 김치 된장찌개만 있으면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육을 만들 벽돌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는데 벽돌 없이 흙탕물만 붓고 있었으니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내가 왜 그동안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지, 횡단보도 건널 때 왜 다리가 무거웠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식품은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여러분의 인생 보약입니다. 달걀, 두부, 닭가슴살, 돼지 안심, 그릭, 요거트, 렌틸콩, 그리고 코티지 치즈까지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약속하는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 주치의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보약을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일과표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느냐며 깜짝 놀라셨지만 막상 실천해 보시니 생각보다 속이 편안하고 아주 든든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근육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달걀 2개를 삶거나 후라이로 드시고 여기에 두부반모를 넣은 된장찌개나 부침을 곁들여 보십시오. 밥 한 공기와 함께 이렇게만 드셔도 아침에만 단백질을 25g에서 30g 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근육 창고를 채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g이나 돼지고기 안심 100g을 구워서 드십시오. 여기에 렌틸콩을 듬뿍 섞은 잡곡밥을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역시 단백질을 25g에서 30g 정도 충분히 섭취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가볍게 드셔도 좋지만 단백질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생선 한 토막이나 아침에 드셨던 두부 반 모를 드십시오. 저녁에도 20g 이상의 단백질은 반드시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1시간 전에 제가 추천해드린 그릭 요거트 한 컵이나 코티지 치즈 한 접시를 드십시오. 이것이 밤새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이 녹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분산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점심에는 대충 국수나 빵으로 때우시고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한 번에 소화해서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 25g씩 균등하게 나눠 드시면 한 끼에 몰아 먹을 때보다 근육 합성 효율이 무려 25%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돈 들여서 사 드시는 건데 효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장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체중 1kg당 1.2g까지는 아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72g 정도인데 제가 알려드린 일과표대로 드시면 딱 이 범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어르신의 절반 이상은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과한 것을 걱정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운동을 꼭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음식만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50%에 머물지만 운동을 곁들이면 100%가 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나 스쿼트, 그리고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주 3회에 딱 20분만 해보십시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하는지도 물어보십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귀한 손님이 와도 열쇠가 없으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시거나 여의치 않다면 영양제로라도 꼭 보충해 주십시오. 정 어르신은 이 일과표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닭가슴살을 챙기셨죠. 주 3회씩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뒤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병원에서 측정한 정 어르신의 소나기 힘인 악력이 예전보다 15%나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허벅지가 떨리지 않고 숨도 덜 차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응원하는 글을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꿉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근육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4세 정 어르신의 3개월 후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주말에 정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빛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힘없이 축 처진 어깨로 제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활기찬 걸음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정 어르신이 가장 먼저 들려주신 소식은 바로 손주와의 등산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손사래를 치셨겠지만 이번에는 손주 손을 꼭 잡고 동네 뒷산 정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손주가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켰을 때 그동안 단백질 챙겨 먹으며 노력했던 기억이 눈 녹듯 사라지며 가슴이 벅차오르셨다고 해요. 정 어르신은 그때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걷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삶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은 노년의 생존권이며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둘째, 달걀, 두부, 닭가슴살, 안심, 요거트, 렌틸콩, 치즈라는 7가지 보약을 식탁에 꼭 올리십시오. 셋째, 세끼에 나눠서 단백질을 드시고 주 3회 하체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십시오. 여러분, 노년의 가장 든든한 저축은 은행 통장에 든 돈이 아니라 내 허벅지에 붙은 근육입니다. 돈은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근육은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고 나만이 지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자산입니다. 근육이라는 연금을 오늘부터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내 자식들과 웃으며 끝까지 품위 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하신 말씀 중에 제 가슴을 깊게 울린 말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 다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세상이 다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80세도 90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아껴주고 제대로 된 재료를 넣어주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달걀 하나를 더 드시고 두부 한 모를 더 챙기시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미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부터 본인의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본인의 삶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마음도 튼튼해지고 삶의 활력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강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벅지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저 주치의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우리 사회가 더 활기차게 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근육 가득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